516부터 봅시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두 점이 있어요. 시각티에서 위치. 이거 위치식. 얘는 위치야, 일단. 자, 문제를 보는데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자, 속도로 바꿉시다. 미분해야지. 그 x1'. 자, 그러면은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고 얘는 x2'. 요거의 속도. 2t 플러스 10인데 니들 두 개의 속도가 같아질 때를 찾을게. 알았지? 같아질 때를 찾을게. 자, 그러면은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과 2t 플러스 12가 같아질 때 너 일로 와. 마이너스 6t 너도 일로 와. 마이너스 9 0 양변에 3 나누시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 됐고요. 3, 1에 마이너스 플러스 잡아주면 되겠고 t는 마이너스 1 또는 3인데 시간은 음수가 없죠? 3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은 t가 3일 때를 의미하겠고 그때 pq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즉 여기다가 3을 대입해 볼게요. p의 위치를 찾는 거지. 자, 거리는 p의 위치와 q의 위치 를 빼고 절대값을 취하면 나오겠지, 그지? 예, 거리는, 그지? 빼고 절대값. 자, 그래서 3을 대입하시면 돼. P의 위치 3 대입해보면 27 빼기 18 더하기 9가 됐네요. 18이야? 이렇게 나오고요. 자, Q의 위치 찾아봅시다. 여기다 3 대입해 9 더하기 36이야? 아무튼 9 더하기 36이래요. 9가 2개고 이제 9가 5개네요. 니들 둘의 차이니까 9가 3개만큼 차이가 날 테니 27만큼 떨어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됐죠? 할만하죠? 안 어렵지, 그치? 이건 뭐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건. 916번은. 21번 바로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PQ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하는 게 뭐다? 속도의 부호다, 그지? 속도의 부호가 다른 곳을 찾으라는 얘기지? 됐죠? 속도의 부호를 찾으러 갑시다. 자, 그래서 여기에 속도를 찾아볼게요. F'T 4t-2가 됐겠지. 자, 그럼 이거는 그래프 대충 그려놓으시고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S 플러스로 변해요 라고 생각하시고 자, 바로 갑니다. G'T. 자, 미분해보세요. 2t-8. 자, 그럼 얘는 쭉 가는데 여기 4에서 마이너스 S 플러스로 가네요. 그죠? 부호가 언제 다른지 보이지? 2분의 1과 4 사이죠. 그죠? 네, 정답은 1번인데 보이죠? 어? 여기 마이너스 S 플러스로 갔잖아. 그럼 2분의 1보다 클 때 여긴 플러스인데 여기 2분의 1은 여기 또는 왜 마이너스야?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부호 다르잖아. 그지? 부호 다른데 찾으시라고. 2분의 1부터 4까지 1번. 그죠? 개 쉽죠? 됐죠? 속도의 부호가 다른 곳을 찾습니다. 속도의 부호를 어떻게 찾았어요, 제가? 속도는 요 그래프, 그 다음에 그래프 직접 그렸어요. 그래서 X축 위인지 아래인지 제가 확인한 거야. 알았지? 어렵지 않습니다. 25번 갑니다. 자, 문제 뜻부터 좀 잘 보시고. 자, 25번이요. 72km의 속도로 직선 궤도를 달리던 어떤 열차의 기관사가 300m 앞에 있는 정지선을 발견하고 열차를 멈추기 위해 제동을 걸었다. 제동을 건 후, 자,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한 게 t가 0일 때일 거예요.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니까. t초 동안에 여기를 0이라고 생각하고 위치에 대한 식을 작성을 했다라고 판단합시다. 이게 AT-BT 제곱만큼 간 거고요. 알았죠? 열차가 정지선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위치에 대한 식으로 봤을 때 정지선을 넘지 않을 거야. 멈추려고 하는 거니까. 열차가 멈추었다. 를 어떻게 해석할까?
열차를 멈추기 위해 해서 열차가 멈췄어. 이걸 해석을 하면 속도가 0이다. 알았지? 예. 미분에서 0 되는 곳 찾으시고, 알았지? (2b분의 a네요). 그죠? 됐죠? 오케이.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계속 그걸 찾으셔야 돼. 이게 뭐가 뭐일 때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응? 다시. 지금 우리는 뭘 찾는다? 열차를 멈추기 위해. 그럼 열차가 멈추는 그 시간은, 열차가 멈추는 시간은 열차의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찾고자 하는 거고, 그럼 열차의 움직임에 대한 식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의 속도가 이거 미분해서 0 되게 만드는 그 시간.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지금?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마여야 돼요? 움직인 거리는 300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그죠? 그래야지 정지선 앞에서 멈출 거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끼익 해가지고 이제 브레이크를 잡는데 300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정지선을 300m 앞에서 발견했다며. 이해됨? 오케이? 그래서 이 얘기야. 그러면은 이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즉 요걸 여기다 대입해요. 됐죠? 대입하면 어떻게 돼? 뭐 a 곱하기 2b분의 a. 일단 식만 적어 놓을게 얘들아. 왜냐면 이게 다른 게 하나 더 있을 거야. 뭐 이게 300보단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일단 그지? 네, 일단 저거만 놓고 일단 이거 풀지 마시고, 알았죠? 좀 무지무시해 보이는 식은 지금 풀지 마시고 잠깐만 보류. 그렇지? 미지수가 몇 개예요? 2개잖아. 근데 식은 우리가 하나밖에 모르네. 그지? 식은 하나밖에 모르네. 요때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찾읍시다. 그럼 지금부터 찾아봅시다. 맨 처음에 시속 72의 속도로 오고 있었어요. 즉 t가 0일 때 속도 얼마였다? t가 0일 때 속도는 72였다. 그죠? 네, 미분해서 0 대입하면 72였다. a가 72네요. 그죠? 자, 이해됐어요? 오케이? 처음에 72로 달려오고 있었잖아. 그럼 0일 때는 속도가 72였었겠지. 그지? 이해돼요? 어? 왜요? 왜요? 아니, 저기 네. 번호가 다른데 똑같이 72. 네? 무슨 말이에요? 저기 킬로미터고 저기 잠깐만요. 그러네요. 여기 미터라고 돼 있네요. T초라고 돼 있고, 초속으로 바꿉시다. 알았지? 자, 미안해, 얘들아. 제가 이걸 안 봤네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좀 약간 해이해져가지고 요즘 잘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잘 보셔야 됩니다. 뭘 잘 봐야 되냐면은, 이게 옛날 스타일 문제들이 이게 단위 가지고 장난 많이 쳤어요. 알았죠? 지금은 단위 가지고 장난 안 친 지가 좀 돼가지고 나도 지금 안 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그냥 안일하게 풀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자, 잘 봅시다. 초당 미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터 퍼 세커로 와야 돼요. 미터 퍼 세커로. 초당 미터로 움직인 거니까. 그지? 그래서 72km를 시속 바꿉니다.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응, 바꿀게. 뭘로 바꿔야 된다고? 미터 퍼 세커로 바꿔야 된다고. 알았지? 예? 미터 퍼 세커로 바꿔야 돼. 자, 그러면은 뭐 조금 늦지 뭐. 72km 미터로 바꿔봐요. 72km를 미터로 바꾸면 72,000m. 맞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적어. 72,000m. 됐지? 응. 자, 시간을 초로 바꿔봐요. 네? 3600초.
자, 됐죠? 자, 그러면 초속 몇 미터인지 계산이 됩니다, 이제. 20인가요? 20, 그죠? 20m per second. 다시 계산할게요. 이건 말이 안 되고 A가 웬 70이야. 오케이. 다시 계산해 주시면, 자, 처음 속도 T가 0일 때, 그러니까 요걸 보시고, T가 0일 때 열차의 속도가 초속 20m 였던 거예요. 아시겠지? 72km라는 속도가 별로 안 빠르게 느껴지잖아. 빠르게 느껴지나, 그래도? 빠르게 느껴지나? 1초에 20m를 갈 수 있는 속도입니다. 개 빠른 거예요, 원래. 그죠? 원래 개 빠른 거예요. 혹시 뚜르드 프랑스 같은 거 봤어? 자전거? 못 봤어요? 거기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평속이 얼마나 나오는 줄 알아요? 그 타임 트라이얼 할 때 나오는 평속인데 50km 정도 나와요. 자전거로 시속 50km로 달려. 평균 속도가. 그러니까 빠를 때는 한 60-70km로 달리고 느릴 땐 조금 더 느려야 되니까. 개빨라요. 신들이야, 신. 내가 자전거 좋아해가지고 가끔 보거든, 뚜르드 프랑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계산합시다. 자, 0일 때니까, 자, 미분한 다음에 0 대입하면은 20이 나왔어야 돼요. A는 20이고요. 자, 여기 다시 넣을까? 그럼 A가 20인 상태로 여기다 집어넣을 거니까, 약분하면 B분의 10이네요. 이 B분의 10인 상태에서 30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생각을 하면, B분의 10을 여기다가 넣어야 되겠죠? 여기 어디 있어요? 이식. 여기다 B분의 10을 넣겠습니다. A는 20이었고요. T 대신에 B분의 10을 넣어라. 이게 뭐다? 30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풀어주시면 돼요. 자, 마저 풀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200, B분의 200이 나왔고요. 마이너스 얘도 B분의 얼마가 나온 거예요? 100. 작거나 같다 300.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뭐 이게 저기 B분의 100이죠? 작거나 같다 300. 양변의 약분 3. 뒤집으면 3분의 1보다 뭐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2번이 정답이겠다, 그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해될까요? 6번 바로 볼게. 자, 봅시다. 좀 차근차근 해볼게.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두 개가 있어요. A, B. 시각 T에 대한 위치. 이거 위치입니다. 요 식은 위치입니다. 속도를 보고 싶으면 이 식을 뭘 해야 되나? 미분을 해야 돼. 이 식을 미분해야 속도를 볼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예. 일단 뭐 제가 미분을 딱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아직까진. 보기에서 옳은 것만 인대로 골라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T가 1보다 클 때 두 점 A, B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T가 1보다 클 때 반대 방향. 자, 방향을 결정하는 게 뭐다? 속도의 부호다. 알았지? 자, 그래서 속도를 하나씩 찾을게요. 자, A의 속도. 자, A의 속도는 저 식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2T가 되네요. 즉, 요건 그래프를 그려주시면은 계속 음수라서 그냥 쭉 음이에요. 그죠? A는 속도가 계속 음수입니다. 자, B의 속도 봅시다. 자, B의 속도는 요 식을 미분하시면 되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3. 근데 이건 3 앞으로 이끌어내고 t 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3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서 뭐 그래프를 그려줄 거면은 그리는데, 얘들아. 그려놓고 여긴 지우셔야 됩니다. 시간은 음수 없습니다.
알았죠? 시간 음수 없어요. 저기 그릴 필요 없어요. 아시겠지? 응? 오케이? 대전제야, 대전제. 시간은 음수가 없어. 알았지? 응? 무슨 뭐 저 타임머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없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해. 어디 1부터. 그지? 그지? 그럼 생각해봐. 0부터 1까지는 얘도 음수였고 얘도 음수야. 근데 얘는 1부터는 양수잖아. 그럼 1부터 양수인 곳에서는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부호가 반대네요. 네, 맞아요. 1번. 기억 맞습니다. 0과 1 사이에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대요. 0과 1 사이에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나? 한번 볼까요? 얘랑 같아지는 게 0과 1 사이에 존재하느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았지? 자, 그럼 둘이 같아지는 거. 즉 3t제곱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t가 같아지는 순간인데 네가 일로 와봐. 그러면 어떻게 돼? 3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이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 3은 하고 나와요. 요거 네가 0이 되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얘들아. 뭐 인수분해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0이랑 1만 대입해 볼게. 알았지?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나오죠? 요 식에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 자, 1 대입하니까 2 나오죠? 자, 그럼 마이너스 3에 있다가 2로 갈 때 0 지나가야지 뭐. 그지? 그럼 0 지나가는 순간 있죠? 이해됐어요? 이게 사이값 정리인 거 알겠니 혹시? 요게 지금 사이값 정리잖아. 인수분해 하려고 하지 마. 알았지? 인수분해 잘 되지도 않는 거 뭐 인수분해를 해.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요거만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야, 0과 1 사이에 있냐가 문제였잖아. 0과 1 사이에 있냐. 그래서 내가 뭐 한 거야, 그래서. 0을 대입했더니 음수고 1을 대입했더니 양수야. 그럼 0에서부터 1로 갈 건데 그럼 당연히 얘는 0을 지나가지. 음수에서 양수로 가는데 0 지나가겠지. 그럼 0과 1 사이에는 있는 거 아니야, 0이 되는 순간이.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니들이 같아지는 순간 아니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아시겠지? 응? 니은도 맞다. 그 순간이 언제냐고 물은 게 아니잖아. 있다. 있냐 없냐. 알았지? 자, 디귿. 2보다 클 때 AB가 만나냐? 자, 여기 일단 만난 걸로 보이는데 여기가 2보다 큰 곳인지는 모르겠어서. 됐죠? 응?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럼 제가 이것만 보고 풀게요. 2보다 클 때 만나냐고 물었으니까 2보다 클 때 만났다는 얘기는 2인 순간이 여기 있지 않았을까? 제 말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2보다 작을 때 만났다면 2인 순간이 여기 있었어야 되고, 어? 그 만난 게 없잖아. 여기 2보다 클 때 안 만났잖아. 2보다 작을 때 만난 거잖아. 이렇게 하면. 그 2보다 클 때 만났냐라고 물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러면은 2가 여기 있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이 얘기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 2를 여기다 대입을 해봐요. F에다가 대입을 해봐. 2를 대입을 해봐.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죠? 2,1을 지날 겁니다. 여기에다가도 2를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그럼 8-6이라서 이거는 2잖아. 그죠? 그죠?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이건 2예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죠? 여기가 2,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자, 보니까 어떻게 돼? 여기네, 보니까. 그죠? 자, 왜냐? 이게 좀, 여기 어디거든요? 여기 어딘데? 자, 봐봐요, 일단. 제가 어떻게 푼 거냐면은, 일단 디귿은 틀렸는데, 기억, 니은이 정답인 것 같은데요, 그죠? 디귿은 틀렸어요. 자, 수능 볼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만 요 얘기를 좀 하자면, 수능뿐만이 아니라 내신도 마찬가지야. 내신을 보든 수능을 보든 어쨌든 수학을 하는 입장에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얘들아. 자, 경계값의 논리라고 하는 거를 제가 씁니다. 알았지? 경계값의 논리. 경계값의 논리가 뭐냐면 그 부등식 같은 게 나왔을 때 경계가 되는 그 값 있지. 이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잘 생각해봐. 2보다 클 때 만났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A의 위치에 대한 식을 그래프로 작성했더니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A의 위치에 대한 식이 이렇게 떨어지고요. B의 위치에 대한 식을 작성을 했더니 뭐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거야. 그럼 얘들이 교점을 갖는 건 맞거든. 근데 이게 2보다 클 때 있니 작을 때 있니 정도만 묻고 있잖아. 그러니까 난 이것만 확인하는 거야. 만약 이게 2보다 클 때 있었다면
2일 때는 아직 만나기 전이니까 여기 있었겠지. 그래서 제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2만 대입해 보잖아요, 그냥. 어? 근데 이 상황이 아니었잖아. 아까 대입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 F에다가는 2를 대입했더니 얼마 나왔니? F, 아까 2 대입해서 얼마 나왔지? 1 나왔었나? G에다가는 2를 대입하니까 2가 나왔었지, 그지? 그 이게 봐봐. 이 상황이 아닌 거야. 이게 지금 위에가 F거든? 여기 노란 게 F예요, 지금 이게. 이 노란 게 F고요. 지금 얘가 G란 말이야. 얘가 G야. 얘가 G야. 그러니까 이게 A고 이게 A고 이게 A의 운동이고 이게 B의 운동이었거든. 그럼 이제 2가 여기 있으면은 이 다음에 만난 거잖아. 만나는 곳. 그지? 근데 확인했더니 야 F에다 이놈이 1이고 G에다 이놈이 2야. 이게 아니거든. 2가 여기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래야지 여기다 넣은 게 이 노란색에 넣은 게 이게 1이고 이 높이가 1이고 이 높이가 2고 2가 1보다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2보다 작을 때 만나는 게 맞죠, 지금은. 근데 이걸 이렇게 된다고 지금 애들이 아마 틀린 사람들은 얘랑 같아질 때를 찾아야지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됐을 확률이 크거든요, 지금 저게.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뭐야? 인수분해가 왜 안 돼? 그럼 2보다 작은지 큰지 어떻게 알아? 이게 문제거든. 중요한 게 2에서 어땠느냐가 중요한 거지 저게 교점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림에 그려놨잖아요. 있잖아요, 어쨌든. 이해돼? 응?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 이걸 경계값의 논리라고 한다고. 가끔 니들 내가 푸는 거 보고 있으면은 내가 뭐 얼토당토 하는 걸 넣는 그런 건 아니고요. 주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수들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막. 응? 근데 이게 우연찮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맞다니까? 이렇게 푸는 게? 응? 이걸 인수분해로 풀려고 노력을 하니까 우리가 이걸 잘 못 푼 거야. 알았지? 응? 6번이었고 531번 갑니다. 네, 이거가 아마 좀 어려웠을 거라고 예상하는 문제 중 하나인데 이것도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본인이 미적분을 선택할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나오는 이 문제를 A부터 Z까지 전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밑면의 반지름은 10이다. 높이는 50이다. 원기둥 모양의 물통에 물을 채우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원기둥 모양의 물통이 뭐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밑에가 10이라 그랬고 높이는 50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닐 거예요, 지금. 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을 채우기 시작한 X분 후에 물은 이것만큼 채워졌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를 아셔야 되는데. 저건 뭐예요, 그러면? 뭐에 대한 식인 거예요, 저게? 부피에 대한 식인 거예요. 그죠? 시간은 X라고 얘기했죠? X분이 흘렀을 때 부피에 대한 식을 가르쳐주네? 그래? 그게 저거라네? 근데 이렇대요. X분이 흘렀을 때의 부피에 대한 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됐지?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게 뭐야? 내가 알고 싶은 건 4분 후 높이의 변화율이야. 높이를 갑자기. 그지? 그럼 부피에 대한 식을 제가 한 번 더 써볼게요. 부피에 대한 식을 한 번 더 써볼게. 근데 부피 원래 어떻게 구하냐?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자, 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넓이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100파이, 그지? 응, 밑넓이는 알아요, 100파이. 적는 거지. 밑넓이는 100파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이거 밑변 곱하기 높이처럼 보이잖아. 자, 그래서 밑넓이가 얼마야 하고 봤더니 100파이야. 알아. 오케이. 높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모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높이는 어디에 의존해서 움직이고 있었을까? 시간에 의존해서 움직이고 있었겠지?
그럼 높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x에 대한 식인 건 확실하잖아. 그럼 그냥 hx라고 쓰세요. 높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x에 대한 식인 건 확실해. 그렇지? 이해돼? 응? 그럼 얘랑 똑같다는 소리 아니야. 그죠? 아, 내가 부피를 따로 하나 더 구했잖아. 원래 부피 주어져 있던 게 있고 얘랑 똑같아야지. 이해돼요? 그래서 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100파이 곱하기 높이에 대한 식 4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x다 라고 나와 있고, 됐죠?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건 뭐다? 4분 후 x가 분이었어요. 이건 또? 아이씨, 촌 줄 알았네. 미안해요. x분 4분 후, 요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알았지? 이거 저기 저 초라고 해놓고 여기 뭐 4분 이렇게 했으면 240 대입하는 거고. 알았지? 이해됐지? 아무튼 간에 우리는 높이의 변화율을 알고 싶어. 언제? 4분 후에. 즉 우리가 알고 싶은 건 H'4예요. 아시겠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저거잖아. 어? 높이의 4분 후의 변화율? 그럼 높이를 미분한 다음에 4를 대입해라. 이걸 알고 싶은 거라고. 다 했죠? 미분하시면 돼요. 그냥 좌변 미분하시면 어떻게 돼? 100파이 곱하기 이거 미분하면 H'X 미분하세요. 4분의 3 X제곱 플러스 1 됐죠? 여기다 뭐 대입한다? 4 대입한다. 4 대입하세요. 4를 대입하니까 날라가 이거 13 나오겠죠? 앞에는 100 파이 곱하기 H'4 됐죠? 100파이분의 13이 답이네요. 4번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알고 싶은 게 뭔지 정확하게 서술을 하면 돼. 알지? 알고 싶은 게 뭔지만. 33번 보러 가자. 수능 며칠이라 그랬지? 내년이요? 네. 2월 수능 며칠이라 그랬지? 아, 오늘 참 14일이죠. 네. 그거 저기 오늘 니들 왔다 갔다 하면서 신쌤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해라. 오늘 신쌤 생일. 알았지? 응. 가가지고 축하합니다. 막 이런 거 한 번씩 카드. 잘 먹겠습니다. 알았지? 나갔다가 오면서 내 것도 사오고. 알았지? 자, 533 가봅시다. 아, 내가 신쌤 생일이라고 나도 딸랑딸랑 좀 해야 되는데. 카톡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보내야 되는데. 이모티콘이란다. 저 뭐지? 기프티콘. 그렇지. 그거라도 하나 보내야 되는데. 아씨, 저녁이야. 빨리 보내야지. 세이브인데. 좀 나중에 보내면. 그죠? 자, 봅시다. 533. 자, 한 변의 길이가 12루트 3짜리 정삼각형이 있고요. 정삼각형에 내접한 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립시다. 정삼각형이 있고요. 내접하는 원이 있대요. 뭐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한 변의 길이가 12루트 3이었어. 네가 12루트 3이었어. 그 높이 어떻게 구했었는지 기억나요? 2분의 루트 3a로 구했었어요. 그죠? 자, 정삼각형에 관련된 공식들은 몇 개만 쭉 적을게. 알았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알았지? a일 때 넓이식이 s는 4분의 루트 3a 제곱으로 나오고요. 높이 h는 2분의 루트 3a가 됩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알았죠? 아유, 빨리 왔네?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리고 정삼각형에서 자주 쓰이는 거 좀 얘기해 줄게. 정삼각형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게 뭐냐면, 정삼각형은 내심, 외심, 무게중심 이 일치합니다. 개 중요한 성질이에요.
정삼각형은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일치한다. 내심이 뭐예요, 그래서? 정삼각형의 내심이 뭐였지? 내접원의 중심입니다. 내접원의 중심. 그러니까 지금 찍으려는 요 원의 중심은 내접원의 중심이에요. 내심이야, 이게. 알았지? 알아두세요. 내접원의 중심이고요. 어차피 니들 책 다시 볼 시간 없어, 그지? 내가 지금 이거 설명을 할게, 그냥. 한 3분 내로 할 테니까. 알았지? 자, 삼각형의 내심에 대한 설명이야. 자, 내접원의 중심입니다. 그러면은 삼각형과 원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안쪽에 접하는 원, 바깥쪽에 접하는 원. 그러니까 안쪽에 접하는 원이 내접원이에요. 알았죠? 내접원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안쪽에 원이 이렇게 접하고 있어. 자, 내접원 주로 이제 어떤 게 많이 쓰이냐면은 이런 거 많이 쓰입니다. 자, 잡아요. 이게 원의 중심에서 보면은 이게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이죠. 그럼 얘들 둘은 길이가 같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A면 여기도 A야. 여기가 B면 여기도 B고요. 여기가 C면 여기도 C입니다. 이런 성질이 하나 있고, 됐지? 이런 성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 내심에다가 요렇게 연결해 놓으면 요 각이랑 요 각이 똑같아요. 각 두 개가 똑같습니다. 알았죠? 어차피 나중에 니들 책 다시 못 봐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때 해놔요. 알았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오늘 모르는 건 상관없다고. 근데 내일 모르지 말자고. 알았지? 지금 적어놓고 오늘 공부하는 거야. 오케이? 중요한 게 또 뭐 있지? 내심? 아, 내접원의 반지름 가지고 넓이. 내접원의 반지름 가지고 넓이식을 짜기도 하죠. 내접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r 곱하기 둘레. 삼각형의 둘레를 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계산이 돼요. 요런 것도 있어요. 2분의 r a 뿔 b 뿔 c 해가지고. 여기 제가 a 뿔 b 뿔 c로는 안 적은 이유가 혹시 얘랑 헷갈릴까봐 요거는 안 적을게요. 알죠? 일단 내접원, 내심에 대해서 간단히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제가 외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외심 짧게 설명할게. 외심은 외접원입니다. 즉 원이 이렇게 밖에 있어요. 삼각형은 이 안쪽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래서 요건 좀 아셔야 되는 게 삼각형이 예각 삼각형일 경우에는 외심이 삼각형 내부에 존재하지만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일 경우에는 삼각형 외부에 외심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삼각형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외심은 여기 있어요. 알았죠? 외접원이 여기 있으니까. 알았지? 그래서 외심은 항상 삼각형 내부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요것도 차이야. 그리고 내심을 주로 I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내심은 주로 I라고 많이 표현하고 외심은 주로 O라고 많이 표현해요. 그게 in, out이에요, 그냥. 알았죠? in, out. 그것 때문에 그러고. 자, 그럼 외심의 성질은 뭐냐? 여기까지 길이랑 요거 길이가 같잖아. 여기도 길이가 똑같고. 그래서 뭐가 주로 나오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주로 나와요. 그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 있겠네? 즉 어떻게 돼? 요각이랑 요각이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이거 이웃한 게 똑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똑같아요. 그렇지? 외심. 여기도 넓이가 하나 있기는 해요. 미안해요. 4R분의 ABC. 기억나죠, 이거? 이렇게 하면 삼각형 넓이도 나와요. 외접원의 반지름입니다. 라지 R은. 그리고 이건 우리가 수원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는 사실인데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질 때 우리는 무슨 법칙을 자주 쓴다?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질 때 우리는 무슨 법칙을 자주 쓸까요? 사인 법칙이요. 알았죠? 사인 법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인 A분의 A는 2R이다 라고 나오는 게 사인 법칙이니까. 그치? 얘 많이 쓰여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질 때 사인 법칙이 많이 쓰인다. 무게중심 설명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고 있어요. 이거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면 뭐 이거 1시간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그지? 자, 무게중심은 삼각형이 있죠? 있으면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건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즉 뭐냐? 중선, 요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2등분점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걸 중선이라고 불러요. 이걸 중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갑자기 또 중학교 때 배웠던 파푸스의 중선 정리도 갑자기 기억이 나요. 그죠? 파푸스의 중선 정리도 기억이 나.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고 얘가 D라고 했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플러스 D제곱의 몇 배다? 2배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이 나요. 혹시 선택을 기하로 할 거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기하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입니다. 알았지? 그 미적에서는 자주 안 나오느냐? 미적은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 알았지? 확통은요? 니들은 뭐 공통 안 봐요? 확통도 해야 돼요. 어쨌든. 알았지?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 알았지?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거. 파푸스 중선 정리. 이건 저 중선 때문에 한 거고. 알았지? 알았지? 응.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수학은 암기 과목이에요. 어디 이해 과목이라고 하지. 그 처음에 그 얘기 한 새끼를 잡아서 족쳐야 돼. 수학이 무슨 이해 과목이야. 암기 과목이지. 다 외워야 돼. 이게 머릿속에 없으면 못해요.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이게 받아들여져요, 이게? 이게 왠지 알겠어요? 증명 안 할 거잖아. 이해하지 마. 외워. 알았지? 외워. 무슨 이해를 하고 있어. 뭐, 니들 뭐, 근해 공식은 이해하고 외웠냐? 응? 외우고 나니까, 저건가? 하는 거지, 그냥? 응? 제가 전에 민정이랑 민경이한테 얘기했던 건데, 구구단을요, 이해하고 외웠어요? 아니잖아요. 응? 그런 거 아니야. 뭐, 구구단을 언제 이해하고 외웠어? 구구단 외울 때 혹시 그거는 봤어요? 구구단 외우다 봤다는 사람도 있고 안 봤다는 사람도 있는데 별건 아닌데 구구단 외우면 맨 마지막 줄 하면 구단이잖아요. 맨 마지막 줄을 가로로 쭉 하면 구단이잖아. 그게 구단이잖아. 어? 혹시 구구단 외울 때 그거 알았어요? 구구단표를 보고 오! 이 맨 마지막 줄 이거네? 하면서 별거 없네? 이러면서 그걸 발견했다는 사람이 있고 안 했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발견하면 더 좋은 거예요? 아니, 발견은 당연히 좋은 거죠. 뭔가 생각이라는 걸 했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그게 뭔가 차이를 만들 것 같진 않고 그냥 잔머리지 뭘. 아무튼 이건 잠깐 지우고. 자, 그럼 삼각형에는 중선이 총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3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걔들이 하필이면 한 점을 지나요. 딱 이렇게 딱 그어주고, 여기에다가 2등분점 딱 그어주고, 여기다 딱 그럼 이것도 2등분이 되는 거야. 여기가 무게중심입니다. 주로 G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렇죠? 어떤 성질이 있었어? 제일 중요한 거. 2대1 내분점이요. 그죠? 2대1 내분점. 여기가 2대1 내분점이에요. 그렇지. 여기가 2대1 내분점이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쪼개진 6개 삼각형의 넓이는 모두 같다. 이런 것도 있었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여기로 좀 올 건데. 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정삼각형의 경우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일치한다는 성질을 활용하여,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걸 이렇게 딱 세로로 그으면 수직일 것이고, 왜냐면 이건 내심이자 외심이자 무게중심인 곳입니다, 여기가. 그러지? 응? 그럼 이게 높이가 얼마더라? 한 변길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한다 그랬어. 그럼 샥샥 6에 샥샥 3에 6이 3개야? 6이 3개짜리야 이게? 그럼 하나당 요거 6이야. 요거 반지름 6입니다. 알았죠? 쫙쫙쫙 나와요, 이거. 알았지? 무튼 간에 정삼각형 내접하는 원,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 그 도형은 다 그려놨어요. 이 도형의 정삼각형의 각변의 길이는 매 초 3루트 3씩 늘어남에 따라 원도 정삼각형에 내접하면서 반지름이 늘어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4루트 3이 되는 순간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넓이의 변화율은 다음과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바로 볼게요. 몇 대 몇이야?
12 루트 3 대 6이니까 2 루트 3 대 1로 해석합시다. 알았지? 즉 여기에다가 2 루트 3을 나누면 얘가 나오죠? 어? 지금 원래 길이가 12 루트 3이었고 초당 3 루트 3씩 늘어납니다. 그럼 t초가 지나면 여기다가 3 루트 3 t만큼 곱해져 있을 텐데 맞지? 응?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야? 이 반지름의 변화잖아. 반지름. 그 이렇게 되면 반지름은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루트 3을 2 루트 3을 나누면 반지름이 나오잖아요. 어차피 비례 관계니까 그지? 여기다가 이거 나누세요. 그럼 이게 반지름이 되겠죠. 그 원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반지름에다가 제곱하고 파이 붙이면 답이잖아요. 이게 원 넓이 ST. 변화율을 구하래요. 미분한 다음에 뭘 대입하면 돼요? 길이가 24 루트 3이 된 순간이니까 자, 한 변 길이가 12 루트 3 플러스 3 루트 3 t였죠? 근데 얘가 24 루트 3이 되는 순간 t가 언제일 때? 4일 때. 미분한 다음에 4 대입하시면 답입니다. 알지? 쉽죠? 쉽죠? 쉬운 거야. 엄청 쉬운 거야. 그렇지? 제가 중간중간에 나오는 성질 같은 거 설명하고 있으면 모르면 꼭 받아 적으시고 오늘 내로 공부를 해두세요. 다음번에 공부 다시 하는 일 없게.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를 하면 무조건 수능 잘 봅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그게 제일 문제인데 보고 저 좀 복잡하니까 내일 다시 해야지. 내일 안 해요. 어차피. 내일 안 해요.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 할 거 오늘 다 하세요. 그럼 돼요. 저도 일을 열심히 할 테니까. 알았죠? 제가 오늘 손절 졸라 많이 했거든요. 거의 하루 일당 다 날렸거든. 그래가지고 역시 본업에 충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파이팅. 알았지? 주식을 부자 되긴 그런 것 같으니까. 오늘 아침에 그냥 보고서는 참담한 심정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오늘 하이닉스가 거의 9% 빠졌습니다. 알았죠? 오늘 전체 지수가 3% 빠졌어요. 그냥. 어제 나스닥이 빠졌거든.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 나스닥을 사야 되는 시기는 제가 말해줄 수 있어요. 알았죠? 제가 그 시기가 오면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을 거예요.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알았죠? Right now. 알았지? 알았지? 이렇게 딱 적어 놓을게. 어느 날 학원에 왔는데 옆에 RN 적혀 있어. 그러면 그날인가 보다. 집에 전화를 하세요. 엄마, 돈이 얼마나 있지 우리가? 하면서 집을 당장 내놓으면 팔릴까? 하면서. 알았죠? 다 팔고 나스닥에 다 묻으면 돼요. 알았죠? 역사적으로 나스닥이 원래 한 20에서 30% 정도 조정을 받거든요. 대폭락장에. 나스닥 30% 폭락이라고 생각하면 고점 대비 한 16,000에서 17,000 사이인데 그때가 오면 제가 적어 놓을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모든 용돈을 투입하여, 알았죠? 이걸 사세요. 사고 수능 보시면 돼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때부터. 알았지? 공부 열심히 하고 어느 날 닦아보면 2배 돼 있을 거예요. 알았지? 장담하는 가격이 있어요. 장담하는 데가 있으니까. 알았지? 응. 나도 그날이 오면 다 묻을 거야. 그냥. 나도 그날이 오면. 근데 원래 그렇게 생각하면 그날 잘 안 와요. 무튼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큰 틀만 먹어도 돼요. 비트코인 관심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제가 그것도 말해줄게요. 알았죠? 지금이야! 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알았죠? 근데 비트코인은 진짜 얘들아 이건 좀 알아야 되는 게 비트코인 진짜 이러면서 올라가. 알았지? 이러면서 올라가. 예를 들어서 니들이 이 파도를 다 타면 이 파도 한 번 탈 때마다 몇 배씩 먹을 수 있게. 이 파도를 한 번 탈 때.
그러니까 요 맨 바닥에 잡을 필요도 없어요. 한 이쯤에 잡아도 돼요. 이쯤에 잡고 한 요쯤에서 파는 거예요. 이 파도를 잘 타면 이게 한 번 주기가 2년에 3년이거든요. 이 파도 잘 타면 3배입니다, 이게. 이게 3배예요. 그럼 한 번 탔지? 그럼 2번 타지? 3번 타지? 4번 타지? 오케이? 3의 4제곱이면 80일이야, 얘들아. 어? 지금 니들 잔고에 있는 100만 원은 8,100만 원이 돼 있을 거야. 알았지? 그럼 생각해봐. 대충 생각해봐. 지금 니들 잔고에 한 100만 원 있다고 치고, 알았지? 근데 좀 더 있을 거 아니야. 100만 원 있다고 치고, 아무튼. 그러면 3년 주기라 그랬잖아. 4번. 그러면 2년에 3년 주기니까. 4번이면 한 10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니들 대충 10년 뒤면은 뭐 28, 29? 됐죠? 응. 돈 얼마 안 되는구나. 8,100만 원 가지고 뭐해? 알바해서 어떻게든 1,000만 원만 만들어. 그땐 8억 1,000일 거 아니야. 그건 얘가 달라지잖아. 그렇지? 응? 그러고 파도만 타. 어? 알았지? 내가 말해줄 수 있어. 어? 뭐 먹어요. 그냥 먹어도 돼요. 어? 아, 우리 반에서 규칙이 하나 있다면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었는데. 네, 냄새 나는 걸 먹진 마세요. 냄새 나는 걸 먹을 거면 반 인원수만큼 가지고 오시든지, 알았지? 냄새 안 나는 거는 잠깐 먹는 거 뭐라고 안 하니까. 응? 알았죠? 34번 봅시다. 자, 34번. 다음과 같이 한 배인 길이가 3짜리 정삼각형인 점 P는 A를 출발하여 삼각형의 변을 따라 ABC 방향으로 몇 초 2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Q는 B에서 출발하여서 BCA의 방향으로 몇 초 1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PQ가 A, B에 동시에 출발하는 2분의 1초가 되는 순간의 넓이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봅시다. 몇 초 2의 속력으로 움직입니다. 누가? P는 A를 출발하여 요쪽으로요. 이렇게 몇 초 2의 속력으로. 이 한 변 길이는 3짜리였어요. Q는 B에서 출발해서 요 방향으로 갈 거고 몇 초 1의 속력으로. 자, 그럼 P의 위치는 A에서 떨어진 거리가 2t라고 합시다. 이해돼요? 어? 그러면은 Q의 위치는 B에서 떨어진 거리가 t라고 하시면 나오겠죠. 근데 이건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t가 2분의 3이 될 때까지는 여기 위에 있지만 2분의 3을 넘어가면 P는 여기 위로 바뀝니다. 이것도 체크하셔야 돼요. 알았죠? 지금 상황은 보니까 출발한 후 2분의 1초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바뀔 리는 없어 보여요. 그죠? 이해돼요? 그럼 제가 일단 써볼게. 자, ABC고 P가 여기쯤 있을 거예요. 이 T만큼 떨어진 곳에. Q는 여기쯤 있을 겁니다. T만큼 떨어진 곳에.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문제에서 풀고자 하는 건 CPQ의 넓이를 식으로 먼저 작성할 거야. CPQ. 이게 P고 이게 Q죠? CPQ니까 요 삼각형이죠? 넓이를 볼게. 알았지? 자,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데, 자, 밑변을 요거로 잡을게요. 밑변은 얼마가 되면 됩니까? 제가 QC인 걸 몰라서 묻는 건 아닐 거고요. 그죠? 얼마가 될까요? 3-t죠. 그죠? 원래 3이라 그랬으니까. 3-t. 자, 그럼 이제 높이를 아셔야 되는데, 그지?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자, 높이를 알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가 60도라는 걸 이용해 볼까요? 오케이? 자, 여기가 60도고, 우리는 P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높이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수선의 발을 뿅 내리고, 요게 높이.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가 60도면 이게 루트 3대, 2대 루트 3이잖아. 그지? 60도이면, 그죠? 60도일 때는 60도요. 여기가 90도고, 1대 루트 3대 2를 만족할 테니,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3-2t가 되는데,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되니까 3-2t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높이가 되고요. 이해됐니? 됐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삼각형이 나올 테니 밑변 높이 2분의 1 하면 이게 삼각형의 넓이이고, 자, 우리는 2분의 1초가 되는 순간에 넓이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미분한 다음에 2분의 1 대입하시면 답인데, 됐지? 오케이. 미분 빨리 해볼까요? 4분의 루트 3은 앞에 있고요. 이 안에 있는 식을 미그금이로 가세요. 미분 마이너스 그 플러스 그대로 이거 미분 마이너스 2. 근데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할 거라 그랬지? 여기다 2분의 1 대입해봐. 2분의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이고 3인데 마이너스 2 나오고요. 여기다 2분의 1을 대입할 거니까 2분의 5가 나오는데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7, 4분의 7루트 3이 나와요? 답이 이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7루트 3? 이렇게 나와요? 맞아? 넘어갈게요. 계산은 좀 구리긴 한데 뭐 얼른 다 하고 쉬자. 알았지? 5, 4, 5 바로 갈게요. 오! 스텝 3야? 어이, 풀어왔어. 5, 4, 5. 잠깐만요. 5, 4, 5, 5, 4. 둘 다 기출이구나. 얘들아, 이 둘 중에 하나만 일단 풀고 하나는 다음 시간에 풀 테니까 이거 둘 다 풀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둘 중에 뭘 먼저 해볼까? 546. 6을 먼저 해볼까? 6을 먼저 할게요. 그러면 제가 6을 하고 쉬었다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적분 진도 조금 나가고 일단, 알았지? 예. 그래야지 숙제가 나가니까. 적분 진도 좀 나가야 숙제가 나가지. 자, 한번 해봅시다. 제가 최대한 빨리 할게요, 일단. 자,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 fx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차 함수는 어떻게 풀으라고 했어요? 개형으로 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4차까지만 읽으시고 개형을 생각하겠지. 개형들은 이거 중 누구일 텐데. 됐지? 일단 준비만 해놓는 거야. 여기까지만 딱 준비를 해놓으시고. 자,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 그랬는데 f'x는 0, 2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는데요. f'x가 0이야. 근데 f'은 몇 차 함수예요? 네, 최고차 함계수가 4인 3차 함수가 되겠지. 잠깐만, 최고차 함계수가 1이라는 얘기는 없구나. 그냥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되겠죠. 근데 근이 3개라 그랬으니까 대충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 아이고 가만. 됐지? 그럼 요걸 토대로 그래프를 그리면 감소 증가니까 아무튼 형태는 이 밑에 것들입니다. 위에 건 아니에요. 됐죠? 형태를 좀 끊었고요. F 알파, F 베타, F 감마는 0보다 작대요. 잠깐만. 니들을 다 곱했는데 0보다 작아?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알파, 베타, 감마가 각각의 극값인데 부호가 다르니까 0보다 작단 말이 있었겠다. 그지? 자, 얘들아 생각을 해봐. 극소값 2개랑 극대값 하나가 있어. 누가 더 크게? 극대가 제일 큰 건 보이지? 그죠? 근데 둘이 곱해서 음수가 나와, 셋이 곱해서 음수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은 극대는 반드시 양수일 거야. 극대도, 잠깐만요. 극대도 음수면 되나요? 그래도 되겠구나. 음이면 세 곱해서 음수구나. 그치? 자, 케이스 구별하자, 그러면. 자, 케이스 잡힙니다. 자, F 알파, F 베타, F 감마에 대해서 각각의 극값인데, 자, 모두 음수야. X축이 여기 있어. 가능합니다. 그죠? 됐지? 음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니까. 이해됐죠? 혹은 하나만 음수로 잡아도 되지, 그지? 2개 음수는 안 돼요. 아시겠지? 2개 음수는 안 돼. 하나만 음수로 잡아야 돼. 요거 아니면 요렇게 생겼겠네요. 그죠? 자, 이거 이해될까요?
오케이. 네. 알파, 베타, 감마. 여기도 알파, 베타, 감마. 두 개 양수잖아. 두 개 양수고 하나 음수잖아. 그럼 세개 곱해서 음수겠지. 이해돼? 얘도 마찬가지. 두 개 양수고 하나 음수잖아. 그럼 세개 곱하면 음수였겠지. 이건 안 된다고. 제가 이건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음수가 두 개, 양수가 하나 곱하면 양수잖아. 이러면. 그지? 이거 안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얘들 셋 중 하나로 보여요. 이게 이렇게 한 문장씩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한 번에 다 해석 못 해요, 어차피.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고, 보기에서 옳은 것만 인대로 골라보래요. 이거 대충 이렇게 놓고 풀으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봅시다. 베타에서 극대값 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무조건 맞아요. 베타에서 극대값 맞죠. 여기가 베타였잖아요. 그지? 네, 맞아요. 가운데서 극대값 갖는 거 맞아요. 확실해요. 그지? 네. 자, 니은 서로 다른 두 식을 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fx는 0 서로 다른 두 식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잖아요. 그지? 네. 니은도 맞는 것 같아요. 디귿. 만약 알파가 0보다 크다면 그럼 이걸로 할게요. 됐죠? 알파가 0보다 크다면 그럼 얘로 가야죠. 여기가 알파니까. 여기가 0보다 크다면 이게 베타고 이게 감마잖아. 그지? 방정식 fx는 0이라고 하는 거는 베타보다 작은 시그널이 있을 것이냐? 좀 없어 보이는데? 그죠? 그럼 디귿은 틀린 것 같은데? 그럼 답이 3번? 3번이에요? 이해돼요? 안 어렵지? 별거 없네? 그지? 별거 없네? 이렇게 푸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푸니까 할만하잖아. 적분은 크게 미분의 역연산이다라는 것만 일단 인지를 하시고. 네, 안 풀었는데 일단 오늘은 진도를 좀 나가야 돼서.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랬잖아요, 아까. 넌 뭘 들은 거예요? 적분은 일단 미분의 역연산입니다. 그러니까 미분 반대로 하면 적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니까. 그래서 그 미분을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얻잖아요. 그죠? 미분에서 얻는 두 가지가 도함수라는 걸 얻기도 하고 미분계수라고 하는 걸 얻기도 하지 않니? 그지? 예. 즉 fx를 미분하게 되면 얻는 게 두 가지예요. 함수를 얻을 때 미분에서 얻는 함수를 우리가 도함수라고 불렀었고, 그죠? 이게 f'x 이걸 의미하고, 어떤 수를 얻기도 해요. 그냥 수. 그걸 미분계수라고 불렀어요. 이게 f'에다가 뭔가를 대입한 거, a 뭐 이렇게 대입한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적분에서 맨 처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적분도 똑같다. 적분하면 똑같이 함수를 얻거나 수를 얻거나 둘 중 하나를 얻겠다니까. 그러니까 함수를 얻는 게 있어요. 수를 얻는 게 있고. 자, 함수를 얻은 걸 더러 부정적분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부정적분은 함수입니다. 알았지? 부정적분은 함수고, 그 수를 얻은 걸 정적분이라고 불러요. 정적분은 엄연히 말하면 수인데 정적분을 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었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뭐 fx dx 이런 게 나왔어. 이건 그냥 수니까 예를 들어서 a 이렇게 치환하고 분제 풀어라 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렇게 나올 때가 있죠. a부터 x까지 ft dt 막 이렇게 나올 때 있었지.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 두 가지 기억나요? 맨날 이런 거 나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a를 대입해요. 그 다음 미분을 해요. 그죠? 요런 거 알았죠? 요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우리는 부정적분에 대해서 배우는 게, 적분에서 나오는 함수를 먼저 배우고요. 알았죠? 미분이랑 반대로 배워요. 미분에서는 미분계수를 먼저 배웠잖아. 생각해봐. 미분에서는 미분계수를 먼저 배웠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그게 f'a다 하면서 그거 먼저 배우고, 그거 가지고 이제 미분하는 법은 이렇다, 도함수는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배웠었고. 당연히 반대인데. 아무튼 그래서 적분을 하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 요딴 거.
자, 적분하면 뭐가 생기더라? 적분상수 C가 생기더라. 기억나지? 예, 그래서 fx를 적분해. 그러면은 어떤 함수가 될 텐데 상수항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니 적분상수 C라는 걸 붙였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이 C를 찾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거든. 그래서 이걸 찾는 건데 이제 여기 나오는 게 그 C가 생기냐 안 생기냐 이건데 적분을 언제 하느냐가 문제거든. 얘는 적분을 미리 했지. 그럼 C가 생겼다가 다시 미분을 했으니까 C가 사라져요. 이게 미분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근데 얘는 미분을 해놨고 적분했으니까 얘는 적분을 나중에 했기 때문에 C가 사라질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는 C가 생겼고. 됐지? 이런 문제였습니다. 뭐 부정적분의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뭐 계산하는 방법. 자, x n제곱을 미분하면 일단 미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됐었느냐? 네가 곱해지고 하나 빠졌어요. 그지? 곱해지고 하나 빠졌어. 그럼 적분하면 어떻게 돼야 돼? 더하고 나눠야 돼요. 알았죠? 완전 반대로. 곱하고 빼기잖아. 그럼 반대로 가야지. 더하고 나눠야지. 알았지? 그래서 x n제곱을 적분해라 라고 하면 x n제곱 여기다가 1을 더하고 이걸 나눴어요. 됐지? 예, 그 다음 적분상수 C가 붙는다. 뭐 이렇게 배웠습니다. 됐죠? 뭐 이걸 뭐 다시 할 건 아니고 뭐 졸라 쉬운 거니까. 자, 이들의 부정적분이 아닌 것은 이렇게 했는데 뭐 네, 이게 아니죠? 그죠? 바로 보이죠? 적분했는데 x는 어디서 나온 거야? 그지? 이런 건 모르겠다. 뭐 상수는 뭔지 모르겠었는데 뭐 x는 안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맨 처음에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문제 보고 있어요 지금? 봅시다. 볼만한 게 딱히 없을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잠깐 볼게요. 적분하는 사람 없죠? 이거 보고 이걸 적분하는 사람 없죠? 그지? 미분하면 될 일이잖아. 그지? 좌우변을 미분해버립니다. 우리가 찾고 싶은 건 f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야. 즉 fx를 알고 싶기 때문에 이건 좌우변을 미분해버리면 돼요. 미분한다. dx분의 d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원래 읽을 땐 d dx라고 읽으셔야 돼요. 알았죠? d dx라고 읽는 거예요. 이거 분수가 아니기 때문에 d dx라고 읽는 게 맞아요. 알았지? 이게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뜻이고, 자, 적분했다가 미분했으니까 안에 게 그냥 튀어나오면 되고, 적분상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고요. 자, 요쪽 거 미분했으니까 6x의 제곱 플러스 5가 됐겠지.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f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였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f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6 더하기 5 11이네요. 어디가 넘어가면 12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하고 아주 쉽게 나옵니다. 알았지? 그래서 적분식이 나왔을 때 이걸 진짜 적분해야 되는지 아니면 미분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하고 풀어야 돼. 알았지? 무턱대고 적분하지 말고. 오케이? 자, 하란다고 다 하지 말고. 간단한 것들 나옵니다. 맨 처음에. 자, 560번 봐봐. 이거 C 생겨 안 생겨? 1번. 안 생겨요. 2번은 생겨요. 알았죠? 잊지 마시고. 똑같은 얘기, 다 똑같은 얘기구나, 여기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적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적분하려고, 선생님 5제곱을 어떻게 전개를 하죠? 라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미분하라는 소리니까 적분만 딱 치우면 그냥 끝나요. 아시겠지? 그 다음에 대입은 마이너스 1을 해라. 뭐 이런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566번에 요게.
자, 이제 이거 우리 안 보고 해석 가능하잖아. 응? 3 F 프라임 1입니다. 알았지? 이거 3 F 프라임 1 빨리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 못하겠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하러 오라 그랬습니다. 알았지? 꼭 질문하러 오세요. 해석 못하겠으면 이거. 계산하는 거는 앞부분에 이런 거 있는데 조금 복잡한 거 없나? 뭐 이 문제 이래. 자, 이거 573번 잠깐만. 그냥 제가 풀 거예요. 알았죠? 그냥 제가 풀 겁니다. 자, 이런 거 적분 따로따로 하기보다는 그냥 합쳐놓고 한 번에 적분하는 게 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테그랄, 그 다음에 얘네들 전개했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야. 이것도 전개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야. 자, 니들들이 더하다 보니까 날라가고 2x 제곱 플러스 2를 적분하라 라는 식으로 계산이 돼서 이해됐죠? 적분하게 되면 3분의 2x의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가 나오는 뭐 이런 계산이다.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됐지? 그래서 적분을 따로 할 이유가 딱히 없죠. 여기서. 자, 이런 거 자주 나왔었는데, 자, 분수함수 적분 못합니다. 우리는. 미적분은 기대하세요. 곧 할 거예요. 미적분은 곧 할 겁니다. 분수함수 적분. 자, 아무튼 우리는 못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못하니까 당연히 분수함수는 적분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자면, 자, 인테그랄 통분된 형태니까 하나로 합쳐서 x-1분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로 고치고 위에 인수분해 해주는 거지. 자, 그럼 밑에 x-1 사라지고 얘만 적분하시면 되는 그런 연산이었어요. 기억나죠? 오케이. 네. 분수함수 적분 못합니다. 우리. 알아두세요. 뭐 함수 구하기 뭐 계속 나오네. 네? 자, 2,1을 지나는 곡선 여기 딱 줄을 딱 긋고, 자, 뭐가 보여요? 2,1을 지난다? F에다가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다? 이게 F'이었다. 얘가 F'이라는 뜻이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F'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F를 구하고 싶어. 적분하면 되잖니, 그치? 적분하게 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인데, 뭐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2를 대입하는 거죠. 2를 대입했을 때 8 빼기 6이죠. 2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c는 마이너스 3이 나왔고, 네,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이제 정답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안 어렵죠? 그지? 이런 간단한 얘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수원 통합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하나만 좀 정리하고 마무리 할 테니까. 이게 등차 수열. 자, 세수가 등차 수열 생각나는 거 있어? 가운데 내가 그렇죠. 등차 중앙 생각나야 되죠. 여기 세수가 등차 수열, 등차 중앙. 가운데 거에 2배가 얘 더하기 얘다. 이런 거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제가 이제 통합 유형 같은 거는 이건 수능 대비도 약간 관련이 좀 있으니까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좀 잘 좀 적어 놓으시고, 알았지? 네, 나머지는 뭐 똑같죠? 요거 적분해 가지고 하는 거고, 그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네, 됐어요. 오늘 요 정도까지 하고, 그 스텝 2를 제가 아직 안 풀어드렸잖아. 그래가지고 스텝 2를 풀어보면 좋겠는데 못 풀겠으면은 스텝 1이라도 일단 다 풀어오시고, 알았지?